네, 그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이제 수학 시간 들어갔고요. 그 구체화랑 추상화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친다는 게 어떤 렉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딱히 아니고요. 그 말은 아니고 특히나 지금 이제 기대수 일기 관련해 가지고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디스코드에다가 제가 이승윤 선생님이랑 이제 일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제가 매뉴스크립트를 그냥 그대로 올려놨는데 그대로 올려놓은 이유는 사실 그 진짜 컨피덴셜한 것들은 사실 안 올려놨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이제 그 따라가면 뭐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레시피 모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 가야 되는 거라 사실 이제 그 선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봐도 아무 상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좀 가르쳐야 되는 게 오늘 있어서 오늘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기타 실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제가 레퍼런스를 일단 채팅방에다가 공유를 좀 합니다. 하나가 이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거가 있어서 이 그 각각 지금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채널에서 그 정보기하랑 최저 운송 이론 관련해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이거 뭐 그거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공유해드린 뜻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는 그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대수 4기에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이제 그 포스터예요. 다 어떤 다 제 지도 아래서 이제 학부생들이 작성했었던 것들이고 제가 오늘 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머리 그렇게 무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저 노력을 할 건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수민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게 오늘 좀 목적이에요. 뭐, 괜찮으시죠? 자, 일단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좀 어떤 라인이 좀 있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러려면 뭔가 새롭게 바꾸고 디벨롭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거 비단 어떤 수학적인 것만 기준은 아니겠지만 뭐 수학에서도 기준이 있단 말이죠. 괜찮나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이해 단서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위해서. 괜찮나요? 그랬을 때 많은 경우에 하는 게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어떤 코스트 펑션이 보통 있어서 뭘 쓰든지 간에 코스트 펑션이 있어서 그거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아금인이나 아금X를 보겠다. 결국 그 라인이고 그 많은 경우에 그걸 실제로 찾지 못하니까 어떤 경사광포 같은 걸 쓰겠다. 건데, 그런 건데,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쓸 때 제안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맥락에서 왜 이 코스트 펑션을 써서 그걸 이제 바로 아금이나 아금엑스를 못 찾겠으니까 어떤 식으로 근사해 갈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동의가 혹시 될까요? 자, 그랬을 때 그 코스트 펑션과 이 어떤 제반의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모종의 어떤 이해가 좀 필요로 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랬을 때 제 생각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하나는 도움이 되는 선이고 하나는 필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또 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가 필요한 게 좀 기하학적인 직관이거든요. 하나가 좀 필요한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좀 필요한 게 실제로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 오늘 그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다 저 레퍼런스랑 상관이 있는 그 라인에서 그 구체화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미적분학 레벨에서 저희가 맥스랑 민을 지금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동의되죠? 그러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저희가 민맥스 어떻게 찾았는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함수가 주어질 때 함수의 민맥스 어떻게 찾느냐? 익스트림 밸류 디어럼 때문에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함수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정의돼 있으면 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필요하면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지금 질문은 일변수 미적분학 레벨에서 일단 코스트 펑션 다 복잡한 거 다 치우고 일변수 함수라고 가정을 할 때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민맥스 어떻게 찾느냐? 가 일단 질문입니다. 그 경계 값들이랑
미분했을 때 이제 0이 되는 값들을 극값으로 하고 그걸 다 이제 비교할 이제 그게 만약에 요한하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대나 최소값이 있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F가 그때 연속일 때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제 생각에 100% 맞는 답이에요. 그렇게 찾고요. 경계값이랑, 그가 사실 이제 연속보다 더 센 게 미분 가능해야지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미분은 적어도 가능할 때.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어떤 그 값들과 그 경계값들 중에서 그 값들 집어넣어서 함수값들 중에서 최대 최소 찾는다. 이게 실질적인 답이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요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2차 미분, 2번 미분 가능하면, 2번 미분 가능하면 2번 미분 계수가 혹시 양수면 만약에 그 값에서 뭘 가져야 되죠? 극소 안, 극소여야 돼요. 왜냐하면 슬롭이 이제 요렇게 생겨야 돼요. 슬롭이 증가해야 되니까 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되고 크리티컬 포인트 기준으로 만약에 2번 미분한 거가 음수면 우리 슬롭이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요. 첫 번째 선자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의 경우가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지금 미적분하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일변수 함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극값이나 경계값에서 민맥스를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 극대 극소를 구분하는 게 목적이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그거 이제 사인을 보면 극값에서의 사인을 보면 우리가 이게 최소인지 최대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라인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변수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 인풋은 두 개고, 그 인풋 두 개가 어떤 리얼 밸류를 결정하는 좋은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는 함수 좋은 조건들은 다 걸기로 하자고요.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일변수를 기준으로 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찾나요? 이게 질문 알아듣겠나요? 일변수일 때는 y는 f of x에 대해서 만약에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일 때 미분이 적당히 이제 좋은 미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함수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 똑같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풋이 이번엔 이변수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죠? 이분 가능하면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한 다음 0 되는 점 찾은 다음에 경계에 넣어서 비교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일단은 한 가지 매우 매우 중요한 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을 쓴다.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답에 해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물을 생각이에요. 근데 라그랑지 승수법 말고 또 어떻게 했죠? 두 가지를 배웁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지금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1변수에서 했던 거. 1변수에서 했던 걸 2변수로 그대로 확장하면 돼요. 어, 뭔가 그대로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대로. 해시안을 활용해야 되나? 라는 아, 정도만 네,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좀 헤아려 보면, 원래는 우리가 봤던 라인이, 마음속으로 이제 함수 y는 f of x를 생각하신 가운데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마음속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극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2번 미분한 거에 사인을 가지고 이게 극대냐 극소냐라는 걸 봤잖아요. 전달했죠. 그래서 정보량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극값, 즉 f 프라임이라는 걸 봐야 되고요. f 프라임을 봐야 되고 f 프라임이 0 되는 x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도 봐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 정보를 쓰는 거죠.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변수라고 하면 f 프라임은 뭘로 대체가 되어야 되나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로 대체해야 되겠죠. 전달일까요? 나블라 f 정도로 호칭할 수가 있겠어요. 나블라 f로 대체가 되고 그게 0인 거를 본다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본다라는 것으로 대체가 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달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세컨드 데리버티브 의미가 모호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컨드 데리버티브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파셜 데리버티브를 결정할 때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해시안 행렬을 만들어요. 해시안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세컨드 파셜 데리버티브가 가능한 것들을 다 모은 거죠. 혹시 전달이 될까요?
세컨드 그 이제 그 파셜 데리베티브를 다 모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IJ 순서 바꾸는 거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테크닉적으로는 말하고 싶으니까 보통 이제 C2라는 말을 걸어요. 그 이제 두 번 미분 두 번 편미분한 것들도 다 연속이다 이런 말들을 걸면 미분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 정도는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해시안 행렬이 뭐가 되냐면 대칭 그 시미트릭 매트릭스가 나와요. 대치 행렬이래요. 대치 행렬이 되니까 스펙트럴 티어럼을 적용을 해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달되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아이겐 밸류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 아이겐 밸류들과 이제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일변수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삐에로 스마일하는 모양을 그리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극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면 저는 그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는 얼굴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면 극대가 나와야 돼요. 전달이 되죠? 자, 그럼 이걸 해시안에다가 적용해 보시겠어요? 해시안의 조건이 어쩔 때 크리티컬 포인트가 극대여야 되고 해시안의 정보가 어떨 때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확장하면 될까요? 그 해시안을 시메트릭이니까 대각화해서 나온 이제 대각 성분 두 값이 양수면 이제 극소 그러니까 뭔가 웃는 모양이 이렇게 보자기처럼 펼쳐져서 아래로 꺼진 보자기가 되고 음수면 이제 위로 볼록 솟아오른 보자기가 되고 양수면 약간 그 새들 포인트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 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직관이 이해가 가나요? 이게 맞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들이 다 양수이면 그러면 이제 각 축들마다 그런 일변수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꺼지고요. 각 아이겐 밸류들이 다 음수이면 다 이렇게 올라가서 다 이렇게 올라오는 형상이 정확하게 돼서 극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섞일 때는 애매하다. 뭐 그걸 세대 포인트라고 호칭하든지 간에 그 정도가 그 어떤 지지하는 직관이 되어져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갈게요. 그 여기서 좀 골치 아픈 게 좀 뭐냐면 어쨌거나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싫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지 않고 이 테스트를 반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실제 들고 있는 건 해시안 매트릭스입니다. 해시안 매트릭스는 저희가 구체 구할 수 있죠. 코스트 방정이 주어진 시점에서 두 번 미분해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나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게 대치 행렬이니까 그 이제 레시피를 적용하면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컴퓨테이션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대신 들여다보면 될까요? 그 경우에는. 이- 디터미넌트, 아니, 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베이시스를 이용해가지고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적을 때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예요. 왜냐하면 베이시스를 바꾸면 코디네이트 체인지 베이시스 그 이제 그 매트릭스 이펙트가 컨주게이트로 뜨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취해주면 디터미넌트가 곱에 대해서 그 그대로 그룹 포메이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컨주게이션 파트 죽어가지고 베이시스 체인지를 해줘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트레이스? 트레이스 또한 그래요. 트레이스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세 행렬이 있어요. A, B, C라는 행렬이 있을 때 트레이스 오브 A, B, C는 이 A, B 곱한 거랑 C랑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트레이스 오브 C, A, B랑 트레이스 오브 A, B, C가 똑같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전달되죠?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을 바꾸는 게 정확히 바뀌어가지고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의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랑 이게 다이고널라이저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다이고널 매트릭스 해시안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가 일치를 하죠. 베이스 체인지에 지나지 않는 이펙트이기 때문에 전달이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다 양수이다. 이 말은 디터미넌트랑 해시안 입장에서 본다면 트레이스는 얼마여야 돼요? 디터미넌트 그 아이겐 밸류가 다 양수면 트레이스는 양수여야 되고요. 전달이죠. 다 각각의 성분이 다 양수니까 그리고 디터미넌트도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결론내면 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양수고 트레이스가 양수면 뭐다? 그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된다? 극소가 극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명료하죠? 코스트 펑션 주고 코스트 펑션에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해시안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디터미넌트를 트레이스를 조사를 해요. 가능한 거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둘 다 사인이 양수로 정해지면 아 이거 이제 그 극소가 된다.
라고 말하면 되고, 이번엔 둘 다 음수라고 해봐요. 둘 다 음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 컨디션. 트레이스 음수, 트레이스 음수, 디터미넌트 양수, 디터미넌트 양수. 이러면 뭐가 된다? 극대. 극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원 베리어블 기준으로 했던 거를 투 베리어블 이상으로 확장하는 거가 이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직관은 스펙트럴 티어럼을 써가지고 해시안 기준으로 각각의 그 아이겐 엑시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 엑시스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 베리어블로 돌려놓은 것들을 여러 베리어블로 확장하고 그게 꼬일 때는 잘 모른다. 이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 베리어블에 대한 직관만 가지고 볼 수가 있다.까지가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이제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방법의 기본적인 그 맹점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방법의 맹점은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반면에 원 베리어블 케이스에서는 사실 모두 봤을 때는 바운더리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운더리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론의 이제 맹점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만 찾아낸다는 데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가 라그랑지 승수법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라그랑지 승수법은 바운더리가 고려가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즉 이거 라그랑지 승수법은 글로벌 미니멈과 글로벌 맥시멈에 대한 거예요. 로컬 미니멈과 로컬 맥스는 해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를 알 수가 있어요.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거기까지고 그 라그랑지 승수법은 반면에 글로벌에 대한 정보예요. 약간 토폴로지컬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펀시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라그랑지 승수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라그랑지 승수법은 세컨드 오더를 안 봐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라그랑지 승수법이 중요한 이제 그 맥락은 그 첫 번째로 글로벌 맥시멈과 글로벌 미니멈을 가르쳐준다는 데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들만 가지고 정보를 다 가르쳐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이 실제로는 최적화 문제를 푼다고 하면 사실은 쉽게 말고 그냥 라그랑지 승수법을 어떤 특정 센스에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면 수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화에서 중요한 게,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어디까지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냐면, 이제 원베리어블 캘큘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혹은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 그래서 글로벌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운더리도 본 거예요. 그 방식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있는 게 로컬 민, 로컬 맥스를 따져주는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 크리티컬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그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만 가지고 보는 라그랑지 승수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최적화라는 거는 이걸 지나지 않다. 이게 미적분학에서 오는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라그랑지 승수법 파트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는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은 시점에서는 이제 그냥 직관에서 그냥 끝이 그냥 바로 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포인트 없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전 보통 수학적으로 질문하는 게 되게 명료한데 라그랑지 순수법 해보셨나요? 수학을 배울 때는 수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손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변수 기준으로 y는 f of x에서 이거 할 줄 알겠다는 건 1번,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해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정보량으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미니멈과 글로벌 맥시멈을 찾는 문제는 수학적인 층에서는 라그랑지 승수법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수학적으로 이변수 세팅에서 라그랑지 승수법에 대해서 해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그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한 그 진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지 승수법 레벨에서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볼 줄 모르면 그냥 이제 말이 언어가 빙빙 도는 로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해갈까요? 예를 들어 미분을 실제로 안 취해보고 미분계수의 정의만 가지고 그거 철학적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뭘 구체적으로 안 하겠어요. 직관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역시 될까요?
실제로 사인 미분해보고, 코사인 미분해보고, 탄젠트 미분해보고, 뭐 이제 이상하게 생긴 함수 미분해보고, 그러면서 보통 배우는 것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셔야 되는 중요한 수순이 라그랑지 승수법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데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추상화까지 가는 그 라인에 대한 길만 얘기를 하는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하다가 아마 시간이 다 갈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왜 이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 해. 다시 한번 얘기 라인을 좀 정리하면 결국에는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꼴인데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코스트 펑션을 셋업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어떤 민맥스를 보겠다 이렇게 셋업을 하는 거에서 실제로 이거를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거는 라그랑지 순서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이 라그랑지 순서법이 돌아가는 거는 어디까지 사실 돌아가는 거냐면 원 베리어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보는 걸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이승재 선생님의 대답이 좋은 대답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오리지널 대답이 뭐였냐면 y는 f of x에서 우리가 이거 최대 실수 어떻게 찾냐? 라고 하면 세컨드 데리프트를 안 봤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번 미분한 거 기준으로 미분해서 0 되는 거랑 경계 봐가지고 그거 보면 돼요. 이게 라그랑지 순서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투 베리어블 이상에서 그것들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혹시 제가 이제 그다음 그래서 이거 구체화하는 설계들을 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포인트. 그러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코스트 펑션을 좀 이제 잘 설정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파라미터를 잘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에서 좀 변화가 있어지게 실질적으로 논문으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하는 거는 후자의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학적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어떤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코스트 펑션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원점으로부터 어떤 이제 뭐가 좋은 예시일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R3라고 가정합시다. 3차원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지금 3차원 공간,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2차원 구의 포인트들이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그 어떤 적당한 제약 조건이 있는 가운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말 차포 다 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최소화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거리를 공식을 보면 제가 그냥 라이브하게 지금 예를 그냥 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버버하는 건데 거리의 정의를 놓고 보면 그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하겠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요. 전달했죠? 이거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타겟 코스트 펑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실제로 이 코스트 펑션을 다뤄야 되면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티컬 포인트를 봐야 되니까. 근데 미분을 하면 여기서 루트를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싫을 수 있잖아요. 실제 계산은 여러 센스에서.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거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리 제곱을 최소화해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거리 제곱으로 바꾸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최소화한다고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같은 문제를 푸는 거지만 사실 코스트 펑션은 다른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직관들이 그런 선은 라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층위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수학적인 구조가 뭐에 대한 구체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이걸 뭐 케일 달번스를 어떤 그 민맥스를 구하는 거야. 어떤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이제 보는 거야. 어떤 다른 타입의 어떤 코스 펑션을 이런 알려지는 선택지들을 중에서 뭔가를 객관식으로 고른다 이 층이가 아니라 이 지금 그 수학적으로 이게 어떤 함수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이제 아는 시점에서는 뭐 내가 좀 그 어떤 원의를 이해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좀 가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센스에서. 전달이 될까요? 수학적인 실체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에서 일단 어떤 해상도를 좀 높이는 얘기들을 하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그 해상도를 높이는 것들 중에서 더 나은 어떤 선택지가 있으면 그게 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거의 됐으면 좋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라인을 그래서 그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라그랑지 승수법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는 라그랑지 수법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수학적으로는.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요.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그렇게 안 보이면 그럼 이렇게 제가 묻는 거랑 같아요. 우리 원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했던 게 그거다. 물론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어떤 분들에게 확인해야 되는 작업일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 좀 오늘 조금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나 지금 내가 지금 보는 어떤 알고리즘도 아무리 봐도 이게 라그랑 순서가 안 보이는데?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로 환원이 되는 거냐면 그러면 일변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았던 게 다른 방법이 있던가? 아니면 똑같은 거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던가? 그 보통은 후자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일변수에서 다른 게 있어야죠. 방법론 자체가. 그 한 번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해서 0 되는 것과 그 경계값을 찾는 것 중에 하나를 찾는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어야죠.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라그랑지 선수법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 라그랑지 선수법 셋업이 좀 이상해요. 자, 그래서 그 셋업을 오늘 좀 물어볼게요. 이것 좀 물어보는 거는 지식을 들어봤냐라는 거가 포인트라기보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끔 인지하게끔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면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라면 선수의 방법론은 이래요. 내가 갖고 있는 타겟 펑션이 있어요. 코스트 펑션이 있어요. f of xy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통은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죠. 보통 뭐 등식도 있을 수가 있고 부등식도 있을 때 대충 사실 다 등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잡기로 해서 g라고 합시다. 그래서 f of xy가 민맥스의 대상이고 컨스트레인트가 gxy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게 그 원의 방정식 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걸 주고 x 플러스 y를 민맥스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가장 이제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의 토익 모델이에요. 전달이 됐죠? 그러면 보통 라그랑지 수법이 어떻게 셋업이 되냐면 나블라 F 이퀄 람다 곱하기 나블라 G 이렇게 셋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그래서 이 람다를 라그랑지 승수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그 유한계가 보통 나와서 그 중에서 집어넣은 것 중에 민맥스가 나온다. 이 라인이에요. 기본적인 라인. 말 이해갔나요? 자,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이건 좀 그 제가 어느 그 이제 구차의 설계까지 포함해서 묻는 건데 제 질문은 두 가지예요. 1번. 왜 우리가 나블라 F 이퀄 람다 나블라 G를 푸느냐? 1번. 2번. 내가 이걸 모르겠다면 어떻게 이거 하면 이거를 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구차를 설계를 어떻게 하시겠냐? 질문 두 개 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미 답을 아시면 아신다고 하시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답을 모르면 물론 책 보면 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걸 감을 잡기 위해서 구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자체도 지금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자, 혹시 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질문 다 이해하셨죠? 뭔 소리지? 그 수학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욕심을 내셔야 되는 것은 새로운 지식들을 얼마나 들어봤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하나라도 미적분할과 2 곱하기 행렬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전 사실 세게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세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그게 아니면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 내가 아는 그 구체적인 일변수 미적분학과 구체적인 2 곱하기 행렬 얘기로 다 떨어져야 돼요. 괜찮나요? 저는 그게 아니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짓거리라고 사실은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그 지금 기본적인 질문이 아, 안 나오냐? 잠시만요. 그 충전을 좀 하고 할게요. 그 왜 우리가 어떤 타겟 펑션이 그 F이고 그 컨스트레인트가 제약 조건이 G일 때 왜 우리가 이거를 셋업을 할 때 나블라 F 이퀄 람다 나블라 G로 셋업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 구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혹시 시도할 분 있으신가요? 잠깐, 됐다. 이제 하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사실 내적처럼 보이거든요. 그 나블라 F와 나블라 G가 관계가 있어요. 네, 네,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평행 관계에서 F랑 G가 이제 변화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F가 변화하는 방향을 G가 평행하게 따라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뭐, 좋은 직관이라고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서 여러 갭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갭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다는 정답이에요. 왜냐면 전 굉장히 좋은 직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문제없게 그 직관이 동작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잘 모를 때는요.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잘 아는 예시를 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 어떤 공부의 순서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들을 볼 때는 일단은 제일 잘 아는 것을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fxy를 민맥스를 찾고자 하는 거를 예로 잡겠고요. gxy를 예로 잡을게요. 이렇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 토이 모델에 이거를 잡은 거예요. 전달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목적이 이 지금 fxy가 저희의 지금 타겟 펑션이라 가지고 얘가 지금 k가 되는 이 k를 찾는 게 목적.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다 아시는 그림 그리면 서클 그리고 유닛 서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걸로부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이제 0,k인 걸로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다 아시죠? 전달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여기가 이제 민이 되는 밸류고요. 그리고 똑같은 슬로프로 해가지고 그 그림이 좀 별로긴 합니다만 적당히 이제 접하는 그래 너무 별로다 인간적으로.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Kmax 이게 답이거든요. 자, 이거는 전달했죠. X, Y에 가능한 이제 궤적들 중에서 지금 이제 X 플러스 Y가 이제 최대가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저 그린 데가 답들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제일 잘 아는 상황에 대해서 관찰부터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가능가요? 과학을 하는 마인드셋은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일단 가장 단순한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료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 이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라그랑지 순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얘를 보겠다는 것이네. 그렇죠? 즉 지금 얘를 보는 게 이 두 가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이퀘이션을 풀겠다는 건데 좀 생뚱맞단 말이에요. In some sense에서는. 맞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질문. 약간 제 생각에는 결국엔 저희가 저 원이랑 직선에 싸우고 있는 건 저 접선 내지는 이제 다 좀 고차원으로 확장되더라도 뭔가 저평면 이런 걸 찾는 느낌일 것 같은데 뭔가 딱 저 원 위에서 접선이 되도록 찾으려다 보니까 음, 저 해당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랑 그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점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게 약간 빨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오히려 좀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를 염두에 아예 놓지 마시고 이 케이스에서 100% 먼저 부숴야 돼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이 케이스에서 90%를 부숴놓으면 그 10%의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을 거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다른 케이스에서 되나? 라는 질문할 때 여기서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 말고 이 경우에서 왜 우리가 이 두 점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부수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더 빨라요.
저는 좀 여쭤보시면 이게 되게 생뚱맞다는 느낌 안 받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뭐 뭐요? 싶은 느낌이랄까.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선형대수 지식을 좀 써볼까요? 그 나블라 F 이퀄 람다 나블라 G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형대수에 따르면. 왜 제가 선형대수라는 단어를 쓸까요?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도미넌트가 0이다? 너무 같고 그냥 저는 이 직독직해의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선형 종속? 맞죠? 거의 맞는 답이에요. 두 벡터가 지금 그 프로포션하는 얘기잖아요. 나블라 F라는 벡터랑 나블라 G라는 벡터가 프로포션하다. 람다이에서 왔다 갔다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나요? 이 이퀘션 지치 양반. 나블라 F 벡터잖아요. 나블라 G 벡터잖아요. 한 벡터가 다른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람다배로 얻어진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형 종속 맞죠? 1차 종속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찮나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라그랑지 승수법을 적용한다는 거가 어떤 센스냐면 두 벡터가 있는데 하나는 F의 그레디언트로부터 벡터를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G의 그레디언트로부터 벡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원래 두 개는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그죠? 관계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 라그랑 승수법이 얻어내는 라그랑 승수법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 민맥스가 있대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민맥스가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답인데 이 두 점에서만 이런 일이 생긴대요. 다시 말해서 다른 점들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잡은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을 기준으로 이거 잡으면 그제 너무 별로예요. 이런 거를 잡으면 이런 K 값을 기준으로는 얘를 기준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 두 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점이 아까 김소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점에 해당해요. 아직 조금 생뚱맞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요지는 접점이어야지만 두 벡터가 반드시 서로가 이렇게 람다배의 관계가 성립해요. 여전히 해소해야 되는 질문이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두 점이 그런 의미에서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뭐를 쓰고 있는 건가요? 미적분학에서. 아까 최 선생님께서 내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사실 그게 답이에요.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내적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 것들인데 뭐냐면 레벨셋과 그레디언트는 서로가 수직으로 안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유도가 중요해요. 이 맥락에서. 수학에서 미분과 적분의 근원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이해했다는 거를 기준을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미분과 적분은 둘 다 서양계수의 단어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미분과 적분은 둘 다. 그런데 성질이 달라요. 미분은 라이프니츠 룰과 체인 룰로 규정이 돼요. 곱함수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규정이 되는 게 미분이에요. 적분은 인테그레이션의 파트랑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서 규정이 돼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되면 그 룰이 되면 우리는 다 적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곱함수의 미분법인 라이프니츠 룰과 연쇄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인 룰이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이 늘 언제나 좋은 센스에서 호환이 되진 않아서 여러분이 미적분을 볼 때 어떻게 해야지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 룰 중에 뭔가를 쓰는 것까지 봐야지 이해해요. 이게 미분과 적분의 근원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정당화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레벨셋을 본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레벨셋이라는 게 이런 거를 보는 거죠. x, y를 생각하는데 fxy가 c가 되는 컨스턴트가 되는 뭐 c라고 부를게요. 얘가 레벨셋이에요. 전달되죠? 얘가 레벨셋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벨셋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예를 들어 G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G는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G의 일부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리겠고 GXY equal C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커브를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가는. 그러면 지금 이 커브는 어떤 특징을 만족하냐면 이 값만은 t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얘는 지금 t가 x도 결정해야 되고 y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전달될까요?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레벨 세서 안에 이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룰을 만족해야 되냐면 얘는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컨스턴트가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커브가 레벨 셋 위를 움직인다는 거는 이 커브가 t로 파라미터라이즈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t를 따라가지고 x랑 y를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게 레벨 셋 안에 있으니까 각각의 t를 하더라도 어차피 우변은 무조건 상수여야 돼요. 당연한가요? 그러면 이게 룰이 어떤 룰이라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이 룰이 t가 뭐를 결정하냐면 t가 x랑 y를 결정하죠. 그리고 그게 g를 결정하죠. 이 룰이죠. t라고 하는 인풋이 x랑 y라는 변수들을 결정하고 x랑 y가 g에 들어가서 g를 결정해요. 룰 동의하시나요? 이 룰이죠. 그러면 t가 g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뭘로써? 합성으로써. 그리고 합성에 대한 체인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서 간주를 할 때, 그래 되죠? t가 g를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때 등장하는 게 체인 룰이죠. 그래서 체인 룰이 가르쳐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y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두 가지 체인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따라오고 합해줘야 된다. 라는 게 이게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 체인 룰이요. 이렇게 미분이 되어야 돼요. 동의하죠? 근데 여기서 좌변은 언제나 얼마여야 돼요? g 오브 t는 상수니까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여기서 레벨셋이란 말을 쓰죠. 레벨셋이니까 t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혹시 될까요? t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변은 체인룰에 의해서 제가 지금 적은 방식대로 미분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변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우변이 생긴 룰은 우변은 이거 두 개의 내적이에요. 동의될까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떤 거냐면 감마 프라임 오브 t예요. 동의되나요? 감마 프라임 오브 t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가르쳐주는 관찰이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적해서 집어넣어서 0 됐다는 거는 내적의 결과 0이라는 건 두 개가 직교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저 그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거냐면 그림에서는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디렉션을 보는 거가 이게 감마 프라임 오브 t를 보는 거예요. 동의되네? 이게 그 커브가 따라가는 거에 대한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느냐. 그러면 이 커브가 레벨셋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 레벨셋 따라 가지고 벡터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동의되나요?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주는 관찰이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취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제로 핵심에 해당하는 관찰이 뭐냐면 이거 뭐 명제 정도로 표현해도 되겠어요? 아래는 증명이고 그래서 레벨셋은 레벨셋 오브 F라고 합시다. 레벨셋 오브 F는 뭐랑 언제나 직교한다? 나블라이프랑 직교한다. 즉, 그 노멀 디렉션을 만드는 방법이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갔나요?
이게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수학에서 내가 특히나 미적분학에서 이해하는 거를 보는 것은 내가 미분과 적분을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미분에서는 체인룰이나 프로트룰 둘 중 하나를 봐야 돼요. 적분은 인테그레이션 파트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 미분과 적분을 규정하는 가장 키 성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까지 좀 봤으면 이제 체인룰을 토대로 해가지고 레벨셋이 그레디언트랑 직교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미적분학을 저희가 써서 이 성질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되나요? 오늘 아마 요 정도 얘기하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 조금 얘기하면 아마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레벨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적힌 말들에 끌려다녀요. 그 에센스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런 직관이고 이런 느낌이고 실체 없는 그런 말들에 끌려다니게 돼요. 실제 수학적 실체가 명확하게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봤으면 이제 실체를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위쪽을 다시 봅시다. 자, 그럼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는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 머릿속에 한 가지 메시지를 넣고 갑시다. 레벨셋이 있으면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조건 수직입니다. 전달됐나요? 이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이제부터 하는 저 해석을, 그 라그랑지 저 이퀘이션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이 그림 마음속에 이해가 가셨나요? 그 레벨셋이 있어요. 레벨셋 디렉션으로 움직이는 것과 나블라는 언제나 서로가 직교한다. 여기까지 그림 마음속에 서셨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가 있어야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전달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위에 그림 다시 봅시다. 위에 그림 다시 보시면 자,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이 서클이에요. 서클은 자체로서 레벨셋이니까. 전달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G예요. 제가 그냥 노테이션을 맞춰놨어요. 그러면 나블라 G 취해주면 어느 방향이에요? 무조건 이 접선에 무조건 직각입니다. 물론 인월드일 수도 있고 아웃월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 인피니테시멀 디렉션 그 접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직교해야 됩니다. 전달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블라 G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신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뭔 소리인지? G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G 이퀄 제로라는 건 실제로 이 지금 문제에서는 유니서클이에요. 잘했죠? 그럼 유니서클이라는 이 G에 대해서 나블라를 취해주면 유니서클 기준으로 무조건 수직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x 플러스 y 이퀄 k가 되는 k의 민맥스를 결정하고 싶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레벨셋을 찾고 있는 문제예요. 전달되죠? 특정 레벨셋을 찾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한번 봐보세요. 요 점. 오히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분홍색을 그려놓은 이것도 레벨셋이죠. 전달되나요? 이거 레벨셋이죠. F를 기준으로 만든 거요. 이거 나블라 취해주게 되면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키죠. 이거나 이거나 둘 중 하나. 전달되죠? 무조건 이 디렉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리켜야 되니까.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 점에서 그 나블라 쥐는 어디를 가리켜요? 나블라 쥐는 전혀 엉뚱한 데를 가리키죠.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이게 나블라 쥐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얘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가리켜야 되잖아요. 나블라 F는.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직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블라이프랑 나블랑 G가 람다배로 왔다 갔다가 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죠. 디렉션 자체가 일상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니까.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지금 하나는 커브가 이렇게 생긴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나블라를 취해주면 이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선택지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디렉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에서는 이게 람다배로 왔다 갔다가 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납득이 가나요? 자, 이제 접점을 봅시다. 접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접점에서 이제 어떤 이펙트인지 보세요. 접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는 나블라이프랑 나블라쥐가 같은 디렉션을 가리키는 것이 직관적으로 소위 가시나요? 접하는 이 접점을 기준으로는 나블라 G가 아웃월드든 인월드 가리키는 방향이랑 이 F를 기준으로 이거를 가리키는 이거는 디렉션이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람다배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그랑니 승수법이에요. 그래서 라그랑니 승수법은 처음부터 찾고 있는 게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컨스트레인트랑 타겟이 언제 같은 디렉션을 가르치는지가 사실은 이게 민맥스를 결정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게 두 점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혹시 이게 좀 다르게 와닿나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다시 말해서 각각의 함수들이 만들어내는 디렉션들, 레벨 셋으로서 만들어내는 디렉션들이 방향이 같은 거여야지만 민맥스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크기는 몰라요. 그 크기만큼을 보상해주는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풀 때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맥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직관을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운 타겟 펑션과 컨스트레인트가 같은 방향을 가져야 돼.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됐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메시지는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지금 그냥 락랑 멀티플라이어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혹시 이해 가시나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민맥스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수학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행위가 뭔지. 저 그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 제약 조건식이 되게 이제 예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약 조건식이 어떤 점에서는 또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필 또 그 점이 만약에 어떤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만족시킨다면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너무 과한 질문을 시키기도 하고 좀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그러는데 그런 질문들이 이제 타당한 선의 질문이 되죠. 저희가 이 나블라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가 명료하죠. 찾고자 하는 것은 레벨셋의 노멀 디렉션의 목적일 뿐이에요. 노멀 디렉션을 그레디언트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필요한 거는 예. 디렉션을 결정하기 위한 벡터일 뿐, 그 벡터를 언제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체제가 있겠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 상황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추상화를 꾀할 수 있는 길들이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레시피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냥 적용한다 이 선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이제 비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더 수학적인 지식은 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혹시 라그랑 멀티라면 예전에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어디선가는. 근데 좀 혹시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는 게 제가 새로운 지식을 설명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해드린 거는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어디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단순히 벡터들의 거동으로서 재해석을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무거운 수학이 아니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뻔한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 in some sense. 근데 되게 강력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로 F랑 G를 설정하는 것마다 그것들이 만들어낸 디렉션들을 어떻게 방향을 맞출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질 테니까요. 이거를 가장 원형으로 보는 가운데 어떻게 확장하고 일반화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최적화 문제들을 대하면 되기 때문이요. 이 방법론의 강력한 점은 이 방법론은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강력해요. 1차 미분 정도는 그레디언트 정도는 구할 만하거든요. 여러 센스에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라인에서는 보통 이래요. 일단은 이거를 미적분학에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레퍼런스 라인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제가 그래서 설리반이라는 친구가 저거 했을 때 그거 보면 이제 EM 알고리즘의 저게 M 쪽의 파트에 해당하게 되는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는 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것들이 몇 가지 타입들이 정해져 있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뭐 노마를 쓰거나 이 몇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왜냐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원형적인 계산들을 하고 나면 그거에 맞는 추상화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냐면 약간 이제 이건 이제 더 이상 이 화면 이제 이거 지금 거는 끝나고 이제 올려드릴게요 노트는.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최적화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확률이란 말 저희가 참 좋아하는데 확률이란 말 뭐냐면 컨스트레인트예요. 다 더해서 1 된다. 컨스트레인트잖아요 사실은 정체가. 그리고 그 컨스트레인트란 벡터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컨디션이 있는 것이고 이거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의 어떤 변경과 이런 조건들은 이 벡터들의 디렉션을 잘 맞출 수 있는 녀석이기만 하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기준들 또한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게 임의로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체화 레벨에서 예를 들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구체화를 기준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각각의 층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체들이 미적분학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최적화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그냥 적당한 애널로그나 적당한 어떤 베리에이션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지금 예를 들어 x 플러스 y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이런 것들에서 오는 방식이 있겠고 이 가장 원형이 바뀐 이것만 캐치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가변이 됐는지를 보게 되는 방식으로 문제들이 이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적혀져 있는 말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적혀져 있는 말들은 다 있어 보이게 꾸미는 말이 지나지 않고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현혹되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가장 미적분하게 그 원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파악할 때. 그리고 결국엔 이게 원 베리어블 그냥 y는 fx에서 말장난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내가 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원형에 해당하는 페네트레이팅 이그젬플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미적분학 레벨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적혀져 있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뭔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것들이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오늘 머리는 무겁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나 그런 거 있으면 듣고 싶고 제가 한 가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수학을 배울 때는 해석은 다 한 귀로 듣고 제가 하는 말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직접 해봐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직접 해보면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조금 해보고 느끼면 안 돼요. 많이 해보고 덜 느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여러분 미분 뭐별 생각 없으시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리고 내 해석이 나오고 그때 남의 해석을 들을 때 그 해석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을 하면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남의 해석을 어떤 익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재해석도 포함이고요. 다 모든 의미에서. 전달이 될까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에서는 체인 룰과 프로덕트 룰 혹은 라이프니츠 룰 그리고 적분에서는 인테그레이션 파트랑 체인지 오브 에러 여기까지 봐야지 미분과 적분을 다 봤다라고 하실 수 있는 선이다. 왜냐하면 이 룰이 만족하는 거 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결국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혹시 오늘 말씀, 이 시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몇 가지 좀 이제 비수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백월드로 어떤 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설계를 할 건데, 그것들은 지식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원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한 건지. 근데 그거를 위한 설계를 이 시간에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전달이 될까요? 그냥 적혀져 있는 말을 그냥 익숙하게 하자가 아니라 어떤 미분과 어떤 적분과 어떤 행렬을 내가 구체적으로 계산으로 들여다봐야 이 정체가 뻔히 눈치가 채지고 아무 생각 없어지고 그리고 그 변형들을 볼 때 묻어내지는가가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백월드로 설계는 제가 해드리겠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각자가 해보셔야 되는 역할들인데 이제 채널에서 스터디들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그것들을 해나가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혹시 질문이나 어떤 감상이나 어떤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텐 지금 올려드릴게요. 네, 교수님, 요 근래 기대수 일기에서 이제 미적분이랑 선형대수 한 번씩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 그런 걸 좀 일주지만 해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와 그냥 안 하고 들었을 때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 듣고 나서도 딱 말씀하신 내가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단톡방에서 이제 우리 강조하시는 이제 직접 미적분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네, 좀 많이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이제 사이드 코멘트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칼텍에서 4월 달에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세미나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제 초청을 했었던 이제 그 교수님은 제가 이제 당시에 톡을 했었던 내용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 관련 분야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지금 포스터로 올려놓은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랑 관련된 톡을 제가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분 입장에서 듣고 좀 벙쪘던 건 뭐였냐면 제 입장에서 어 적분 입장에서 실체를 제가 못 봤던 걸 보더라고요. 이거 네가 지금 말하는 거 이런 L2 센스의 적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말하는 프로포션은 에런 센스인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발표했을 때는 어버버하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분 입장에서 두 개 전혀 다른 대상들을 제가 같게 보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자극을 받았던 건 결국에는 이 미분과 적분과 행렬을 어떤 퀄러티에서 보는지가 사실 결국 핵심일 수밖에 없구나. 이 퀄리티를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 지금도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저도 힘을 쓰고요.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뭔가를 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수학적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내 어떤 재미를 보는 거에서는 이런 층위에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수학적인 이해가 미분적분 행렬을 하는 층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의미 있게 제시하게 됨으로써 더 기존보다 나은 방식들을 그러니까 적어도 내 이해를 포함해가지고 제시하는 거가 맞는 방향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대학원생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어려운 언어들을 배우는 거가 수학 공부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언어가 어렵더라도 실제로 컴퓨테이션에서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재미를 보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일변수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레벨에서 내가 그 실체들을 빤히 알고 한계점도 빤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트리키한 파트에서 이게 잘 되는지에 대한 것들 내가 이해하는 라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내가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제 적어도 논문에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런 케이스에서 이래도 낫다라는 뻥을 치고 있을 때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럼에도 백월드로 설계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이제 참새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지금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채널의 일부 다른 스터디들에 들어가서 이런 류의 트레이닝들을 반드시 하시길 권해요. 제가 이것도 레코드로 남겨놓는 말인데 저는 좀 어리둥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수학 저희가 미적분학과 상대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중요하다 강조를 해야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정말 잘 모른다는 게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어떤 장으로서 수준의 다른 스터디들에 들어서 공부를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는 뭐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더 하실 얘기 되시면. 예, 교수님, 오늘 그 예전에 한창 그 최적화 공부를 좀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교수님 설명 덕분에 진짜 약간 머리에 종이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결국에는 이런 거 하면은 결국 또 라그랑지를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저는 이제 하시는 거 실체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진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하는 거거든요. 진짜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예. 좋은 함수들 당연히 잡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네, 시간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모든 네, 의미에서.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터디 기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터디를 제가 이제 보통 한 1년 단위로 계속 잡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수줄에서, 제가 이건 레코드로 남겼습니다. 수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AI 계통의 어떤 수학 연구들과 그 어떤 양자 컴퓨팅의 연구들은 앞으로 수줄에서 여러 센스에서 활달하게 논문들이 나오는 센스에서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수줄에서 공부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은 제가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도록 할 생각이 제 입장에 전혀 없어요. 커리어적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수주를 운영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제 입장에서 백월드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거가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고, 이걸 백월드로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준이 이승진 선생님이에요. 이 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렇다는 것은 내년 중에 이게 결과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가운데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어떻게 수학적인 수순들을 밟아 나가야 제가 오늘 정도 설명한 정도에서는 이승현 선생의 무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평균 바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선에서 꾸준히 하면 내년 정도에 실적도 나오면서 뭐가 공부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명료한 센스에서 그게 내년까지 하면 될 것이다가 제가 보는 선들이고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첨사들 각자한테 백월드로 설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것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디스코드에다가 메뉴 스크립을 일부러 공개를 지금 한 이유가 그 이런 식으로 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다 따라가야 되네. 저는 그게 아니라 각자 입장에서 재미 보는 거 하자고요. 그러려면 좀 본인들에 대해서 좀 꺼내시고 표현하시는 쪽을 일단 권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내것은 여기서 줄입니다.